서기 660년 7월,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남자가 피 묻은 칼을 든 채 자기 집 마당에 서 있습니다. 발치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누워 있습니다. 그는 울부짖는 대신 입술을 깨물며 나라가 망해가는데 너희들이 적의 노비가 되어 지옥을 당하느니 내 손에 죽어 깨끗한 넋이 되는 것이 낫다며 읊조립니다. 이 잔인하고도 처절한 선택을 한 주인공은 바로 백제의 마지막 등불, 계백 장군입니다. 대체 무엇이 평생을 나라에 헌신한 그를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었을까요? 당시 백제는 나당 연합군의 거대한 파도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고, 계백은 승산 없는 전쟁터로 향하며 가문의 명예와 가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극은 단순히 전쟁터의 패배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1400년 전 황산벌에서 벌어진 피바람 부는 7일간의 기록과 함께 그 너머에 숨겨진 추악한 배신의 반전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나라를 지키려 했던 영웅의 죽음 뒤에 어떤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승자의 기록에 가려진 백제 멸망의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마지막 고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지혜와 용기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백제가 무너지기 불과 1년 전인 659년, 평화롭던 수도 사비성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전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대낮에 정체 모를 귀신이 궁궐 안까지 침입하여 백제는 망한다라고 땅이 울리도록 크게 외치고는 감쪽같이 땅속으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경악한 의자왕이 귀신이 사라진 자리를 파보게 하자 그곳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등껍질에는 백제는 보름달 같고 신라는 초승달 같다라는 기이한 예언의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절정에 달한 보름달 같은 백제는 이제 기울 일만 남았고, 시작하는 초승달 같은 신라는 장차 크게 차오를 것이라는 국가적 종말을 암시하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였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도성 전체로 퍼져나가 민심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고, 불안에 떨던 백성들은 가재도구를 챙겨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기며 제국의 끝을 예감했습니다. 결국 하늘과 땅이 보내는 이 마지막 경고를 외면한 채 화려한 연회에만 몰두했던 제국 위로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어둠이 소리 없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김춘추는 고구려로부터 동맹을 거절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자 목숨을 걸고 바다 건너 당나라로 향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김춘추는 탁월한 외교술로 당나라 고종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며 마침내 한반도 역사를 뒤흔들 나당 연합군이라는 거대한 전쟁 기계를 탄생시켰습니다. 660년 6월,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당나라 대군이 1900척의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서해 바다를 가득 메우며 몰려왔고, 동시에 김유신이 이끄는 5만 신라 육군이 동쪽 경계를 넘어 거침없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8만 명에 달하는 연합대군이 인구 40여만 명의 사비성을 향해 사방에서 목을 조여오자 백제는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 존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두 강대국의 힘이 하나로 합쳐져 백제라는 제국을 지우기 위해 달려드는 이 압도적인 무력 앞에 백제의 운명은 거센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의자왕은 삼천궁녀와 함께 방탕한 생활을 즐기다 나라를 허망하게 말아먹은 무능한 군주의 대명사로 통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승리한 자들이 남긴 편향된 기록일 뿐
실제 역사가 말해주는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사실 즉위 초기의 의자왕은 공자의 제자, 증자의 비견될 만큼 교심이 깊고 우애가 두터워 해동증자라는 칭송을 한몸에 받았던 대단히 영명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군사적 안목까지 겸비하여 신라의 성 40여 개를 단숨에 함락시키는 저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신라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있던 전략적 요충지 대야성을 무너뜨리며 신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을 정도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승리의 영광이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되었던 것일까요? 중반 이후 자만심에 빠진 의자왕은 점차 충신들의 뼈아픈 간언을 멀리하고 오만과 독단에 빠져 국정을 그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충과 흥수 같은 충직한 신하들이 유배를 가거나 차가운 감옥에서 죽어가는 비극이 벌어지는 동안 무적을 자랑하던 백제의 국방력은 튼튼해 보였던 겉모습과 달리 안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며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경각에 달린 순간이었음에도 백제 조정은 하나로 뭉치기는커녕 서로를 헐뜯는 파벌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적군을 강가에서 맞서야 할지 산골짜기에서 막아야 할지를 두고 끝없는 설전을 벌이며 국가를 구할 천금 같은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때 차가운 감옥에 갇혀 죽어가던 충신 성충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자신의 피로 쓴 절박한 상소문을 왕에게 올렸습니다. 육로는 반드시 험난한 탄현에서 막고 수로는 기벌포의 좁은 길목에서 차단해야만 승산이 있다는 벼랑 끝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만심에 눈이 멀어버린 의자왕은 이 마지막 충고마저 비웃으며 연회장의 술잔을 더 높이 치켜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신라 대군이 전략적 요충지인 탄현을 아무런 저항 없이 통과했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평화롭던 사비성은 순식간에 비명과 통곡이 가득한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방어선이 무너지고 절망만이 남은 그 순간, 이제 백제에게 허락된 마지막 희망은 오직 한 사람, 죽음을 예견하고도 칼을 뽑아든 전설적인 영웅 계백뿐이었습니다. 계백은 왕의 무거운 명을 받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미 이번 싸움이 또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기림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5만 명이라는 거대한 신라 대군을 막아내기 위해 그에게 허락된 병력은 고작 5천 명뿐이었으며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승산이 없는 1대10의 절망적인 사투였습니다. 계백은 떨리는 손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고 적의 노비가 되어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라며 아내와 아이들을 향해 잔인하고도 슬픈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때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오히려 눈물을 닦으며 장군께서 나라를 위해 가시는데 어찌 저희가 발목을 잡겠습니까? 부디 미련 없이 가소서라며 남편의 고통스러운 짐을 스스로 덜어주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저 자식을 제 손으로 베어버린 장군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 피눈물을 흘렸겠지만 그는 그 슬픔을 도리어 차가운 도끼와 불굴의 투지로 승화시켰습니다. 자신이 돌아갈 집과 사랑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불태워버린 지휘관의 비장한 모습 앞에 5천 명의 결사되는 거대한 충격과 전율을 느꼈으며 장군이 저토록 모든 것을 던졌는데 우리가 어찌 목숨을 아끼겠느냐는 무서운 각오로 병사들의 눈에는 서리빨보다 차가운 살기와 죽음을 초월한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660년 7월 9일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인 대격돌이 황산벌의 붉은 흙먼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의 충남 논산시 연산면 일대인 이 광활한 벌판은 순식간에 수만 명의 함성과 날카로운 칼부림 소리로 가득 차며 비극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신라의 노련한 명장 김유신은 5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의 우위를 믿고 초반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나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배수의 진을 친 백제 5천 결사대의 파괴적인 기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계백 장군은 직접 말에 올라 적진의 한복판을 번개처럼 휘저으며 신라, 장수들의 목을 떨어뜨리는 괴력을 발휘했고, 이에 고무된 백제 병사들은 마치 귀신에 홀린 듯 신라군을 몰아세웠습니다. 놀랍게도 전투 첫날 백제군은 무려 4번의 큰 격돌에서 4번 모두 승리하는 기적 같은 전과를 올렸으며 10배나 많은 대군을 상대로 거둔 이 믿기 힘든 승리는 승리를 낙관하던 신라군에게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타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전에 김유신은 극도로 초조해졌으며 당나라 군대와 약속한 사비성 집결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작전 실패 시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 속에 황산벌의 태양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우리 영웅들의 숨결을 되살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백제군의 완강한 저항에 전황이 고착되자 초조해진 김유신은 마침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잔인하고도 치명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랑이라는 어린 생명들을 죽음의 사지로 밀어넣어 아군의 투지를 끌어올리는 극단적인 심리전이었습니다. 먼저 장군 품일의 아들 반굴이 적진에 뛰어들어 장렬히 전사하며 신라군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뒤이어 불과 16세 소년이었던 관창이 홀로 말머리를 돌려 백제 진영의 한복판으로 돌격했습니다. 계백은 생포된 관창의 투구를 벗겨보고는 그 앳된 얼굴에 탄식하며 신라에 이토록 용감한 어린 인재가 있다니, 네, 차마 죽일 수 없구나라고 말하며 그를 살려보냈으나 관창은 죽음을 구걸하듯 다시 적진으로 달려오는 무서운 기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계백은 눈물을 머금고 관창의 목을 베어 말 한 장에 매달아 보냈고, 이 비극적인 소년의 죽음은 신라군 5만 명의 가슴 속에 잠자던 광기를 단숨에 깨워버렸습니다. 아들 같고 조카 같았던 소년의 목을 목격한 신라 병사들은 슬픔을 넘어선 분노로 이성을 잃고 울부짖었으며, 그 거대한 분노의 파도는 황산벌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백제 결사대를 향해 맹렬히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황산벌은 더 이상 치밀한 전략이나 전술이 통하는 전쟁터가 아닌 오직 처절한 혈투만이 남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초년 화랑들의 죽음으로 불타오른 신라군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자 한계를 넘어 버텼던 5천 결사대는 한 명씩 차가운 대지 위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 절망적인 아비규환 속에서도 계백 장군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홀로 수만 명의 적들에게 포위된 채 끝까지 칼을 휘둘렀고, 그의 갑옷은 이미 누구의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피로 검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계백은 생의 마지막 순간 하늘을 우러러 웃으며 나를 죽여라, 하지만 백제의 호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외치며 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고, 그와 함께했던 5천 명의 병사들 또한 단 한 명도 비겁하게 투항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장렬히 전멸하는 신화를 남겼습니다. 피비린내 진동하는 황산벌에서 최종 승리를 거둔 김유신은 계백의 시신을 정중히 수습하며, 비록 적장이었지만 그의 고결한 충절은 만고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라고 뜨거운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는 패배를 넘어 적의 심장마저 울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패배이자 백제라는 불꽃이 꺼지기 직전 보여준 가장 찬란한 섬광이었습니다. 황산벌의 최후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사비성의 청천벽력 같은 비보로 떨어졌으며 제국의 운명이 다했음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의자왕은 태자와 함께 천혜의 요새이자 험준한 지형을 자랑하는 웅진성으로 몸을 피했고, 그곳에서 전국의 근왕병을 결집해 끈질긴 장기전으로 반격의 기회를 노리겠다는 최후의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백제의 마지막 희망이 타오르려던
그 순간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뼈아픈 배신의 칼날이 왕의 등 뒤를 매섭게 찔러왔습니다. 웅진성을 굳건히 지켜야 할 중책을 맡았던 장수 예식진이 당나라 군대와 내통하여 제 손으로 제 나라의 왕을 결박하는 인륜을 저버린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예식진은 왕을 보호해야 할 장수의 명예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의자왕을 포박하여 당나라 장수 소정방 앞에 제물처럼 바쳤으며, 이로 인해 700년을 이어온 대제국 백제는 전쟁터의 칼날이 아닌 내부의 비겁한 배신에 의해 허망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발견된 예식진의 묘지명은 그가 조국을 판 대가로 당나라에서 높은 관직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천수를 누렸음을 적나라하게 증명해주고 있어 14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쓰라리고 씁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제가 배신의 칼날에 무너진 뒤 이어진 역사의 뒷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참혹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승전국인 당나라는 의자왕과 왕조, 그리고 수천 명의 무고한 백성들을 마치 전리품처럼 쇠사슬에 묶어 먼 타국 땅 낙양으로 압송하며 제국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의자왕은 낯선 이국 땅에서 무너진 조국을 향한 뼈를 깎는 한을 품은 채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쓸쓸히 눈을 감았으며, 그의 죽음과 함께 백제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퇴장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우리가 흔히 믿어왔던 낙화암의 삼천궁녀 이야기가 사실은 후대에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당시 사비성의 전체 인구 규모나 낙화암의 좁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3,000명이라는 숫자가 동시에 뛰어내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허구이며, 이는 오직 백제의 멸망을 필연적인 업보로 정당화하기 위해 마지막 왕인 의자왕을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방탕한 폭군으로 몰아세우려 했던 승자들의 왜곡된 프레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억울하게 역사 속에 갇혀있던 이 진실의 조각들을 이제라도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하며, 가려진 안개 너머에 숨겨진 제국의 진짜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계백 장군이 자신의 손으로 처자식을 베어버린 그 극단적인 행위를 두고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수많은 비판과 엇갈린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당시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승전국 군사들에게 당해야 했던 짐승보다 못한 처참한 대우와 노예로 끌려가 평생을 겪어야 할 지옥 같은 고통을 떠올려 본다면, 그의 칼날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선택인 동시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치욕을 허락하지 않으려 했던 가장 자비로운 구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평범한 가장으로서 겪어야 할 단장의 미아리 같은 고통을 온전히 홀로 짊어진 채 나라를 지키는 장수로서 부여받은 마지막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간적 욕망과 삶의 희망을 스스로 포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사로운 정을 끊고 국가와 명예라는 거대한 가치를 위해 단 하나뿐인 목숨을 황산벌의 붉은 흙먼지 속으로 던진 그의 비장한 결단은 1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황산벌에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당신이 짊어진 진정한 책임감의 무게는 과연 얼마입니까? 이 뼈아픈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캐캐묵은 기록 속에서 계백을 불러내어 역사를 배우고 오늘을 성찰하는 진정한 이유이자 지혜일 것입니다. 황산벌 전투가 벌어졌던 비극의 현장은 오늘날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일대의 드넓은 벌판으로 우리 곁에 여전히 그 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당시 이곳은 백제의 수도 사비성으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는 최후의 요충지이자 신라군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전략적 관문이었으며,
험준한 산세 사이에 자리 잡은 분지 지형은 적은 병력으로도 대군을 맞서 싸워야 하는 계백 장군에게는 최적의 마지막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1400년이 흐른 지금 비비린내 진동하던 전장에는 평화로운 농촌의 풍경이 자리 잡고 있지만 연산면 일대를 걷다 보면 장군이 5천 결사대와 함께 배수의 진을 쳤던 숭고한 결의가 바람 끝에 실려오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현재 이곳에는 계백 장군의 묘소와 함께 그의 충절을 기리는 백제군 사박물관이 조성되어 있어 해마다 수많은 이들이 찾아와 멸망해가는 조국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영웅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특히 묘역 주변의 고즈넉한 정취는 화려했던 제국의 마지막 순간을 묵묵히 증언하듯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쓰러져간 이름 모를 병사들의 희생까지도 가슴 깊이 새기게 만듭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황산벌의 흙 한 줌에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던졌던 선조들의 뜨거운 숨결이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 평온한 들판 위에서 비극적인 역사가 남긴 준엄한 경고와 지혜를 되새기며 오늘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백제는 한때 바다를 호령하던 강력한 국력과 눈부시게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제국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 지도층의 내부 분열과 안일한 대처가 독이 되어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반면 신라는 끈질긴 외교 전략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화랑정신으로 무장하여 시대의 흐름을 읽어냈고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어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개인의 삶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어있던 위기는 언제든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계백 장군처럼 모든 것을 잃을지언정 소중한 가치를 위해 당당하게 맞설 용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식진처럼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아 평생 씻을 수 없는 배신의 길을 걷겠습니까?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현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만난 백제의 마지막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단단한 지혜의 갑옷이 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역사의 지혜를 널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라는 사라졌지만 백제의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백제의 예술과 기술은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가 아스카 문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았던 그들의 기상은 14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혈관 속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아래 숨쉬는 영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약 계백 장군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의 손을 잡고 피난길에 올랐을까요? 아니면 대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까요? 오늘 지혜갑부와 함께한 백제 최후의 날 이야기 어떠셨나요? 계백의 눈물과 의자왕의 비극, 그리고 예식진의 배신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관통하는 깊은 지혜를 배웠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건네는 뜨거운 조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백제 멸망 후 다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어났던 백제 부흥운동의 눈물겨운 사투를 다뤄보겠습니다. 배신자 예식진의 후손들이 당나라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 충격적인 뒷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롭고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